정부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이재명 정부 정권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승준 기자, 집권 1년간 11% 상승을 두고요. 당장 야권에서는 최악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때를 넘어섰다고 몰아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이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요. 이재명 정부 초기인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상승률은 무려 11%였고요. 이어서 2017년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8.2%, 2008년, 2009년 이명박 정부 5.4% 순인데요. 반면 박근혜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윤석열 정부 당시엔 서울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차 이 아파트값 상승률은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으로 이 범위를 넓혀도 5.5%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5%, 문재인 정부 4.1%, 박근혜 정부 0.1% 순이었고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현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거듭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권 1년 차를 넘어선 이재명 정부에선 현재까지 3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서울 포함한 수도권 집값 잡히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선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27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128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년 뒤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 관련 국민 대토론회도 열면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시민들은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태희 기자, 과거 이 대통령이 계곡 정비보다 쉬운 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그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의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이처럼 자신감이 충만했던 이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고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 내부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은 물론 2030년 대선까지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지는 건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0일 정부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 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여러 우려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요즘 의원들과 만나면 대화의 주된 주제가 부동산인데 핵심은 답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도 민심이 악화되면 의원들도 청와대와 정부 편에 서기가 어려울 거란 말까지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도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내부에선 정부 편에 서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결국 부동산에 흔들리는 민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은 잘하고 있다가 26%, 잘못하고 있다가 46%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후 1위도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났을 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대응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부담 요인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이 청와대와 정부의 대책을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서는 이 문재인 시즌2를 넘어서 그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불만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네, 먼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그것도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라든가 서울 시내의 아파트값 그런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높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에 있을 총선이라든가 대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걱정도 있는 것이 현실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욱더 가혹할 것이다. 그 결과가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거나 걱정하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각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려일 뿐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상화, 실수요자 중심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상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기 전이기도 하고요. 그 효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뭐 집권 1년 차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꾸준히 그런 상승률이 5년 임기 내내 지속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향후 4년간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과 공급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의 평가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추후에 검토하고 살펴본 다음에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집권 1년 차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지금 1년 동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피력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넘겨준 것은 부동산의 폭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1년 동안 더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의 체감을 할 거예요. 얼마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알다시피 이제 다음 선거는 총선 아니겠습니까? 1년 한 9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본인들의 선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위기감을.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놓고 또 주택담보도 또 축소시켜놓고 이러다 보니까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죽하면 대통령께서도 근저당까지 해가지고 팔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안 잡히니까 다음에 이제 1주택자한테까지도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이게 사실은 도망갈 구멍을 이렇게 놓고 몰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 가하면 이 국민들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에 총선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주택자 또 임대 세입자들 이 사람들도 전월세가 자체가 증발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의원들에게 지금 피부로 와닿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작동한다고 봐야죠. 네. 이제 정부는 네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루라 기자, 이번 대책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서 세금을 올리는 방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은 세제, 공급, 금융을 총망라한 이 종합판이 될 전망인데요. 우선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개편안에는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이 똘똘한 한 채, 이 선호 경향이 최근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까지 징벌적 정책의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정부는 매각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 대상액을 최고 40% 깎아주던 이 보유기간 공제를 이르면 2028년부터 폐지하고 이를 거주기간만 고려하는 제도로 바꿀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초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거주 공제 한도를 10억 원대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10년 이상 실거주자의 최대 80% 공제 혜택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양도세도 장특공제 한도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강화된 보유세가 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또 세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조영삼 부원장님. 자,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걸 보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 또 그리고 결국은 지금 제가 보면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 결국 이 논리 아닌가요? 일단 부동산 정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줬죠. 저는 그 시장이 이에 반응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도 그 연장선에서 아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 고가 주택 때문에 여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가 3분의 1가량에 그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실거주자가 아닌 똘똘한 한 채만을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세제 혜택이 이제 철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서 불로소득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점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그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노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지금 세금만으로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그런 주거권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헌법상 권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도 공공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급 대책안을 내어놓고 있고 그 공급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안을 확대, 그다음 개편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세제안과 공급안을 함께 두고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를 맨 처음에 권장했던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일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개편에 손을 댄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물 잠금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보유세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당장 부동산 이번 최근에 했던 대토론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보유세 인상에 대한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국민적인 논의와 그런 타협점은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개진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잠김 현상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퇴로를 열어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보완책도 함께 마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단지 보유세만을 올리고 그런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처분하는 것을 사실상 방해하고 방지하는 그러한 대책을 내어놓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대책들이 함께 논의되고 함께 제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가 주택은 고가 주택대로 보유세 인상을 통한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매물도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지금 각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이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시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을 임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 결과는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집값 문제가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이렇게 가볍게 접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대통령이 수단은 많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그러지만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 그렇게 어떤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 갖고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심지어 지난번에 뭐 집 팔아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시장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진짜 집 팔아서 주식시장 간 사람 지금 상황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정부 책임집니까? 이런 무책임한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집 문제는 특단의 공급 대책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좀 발언권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권도 안 줬잖아요. 그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좀 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범 시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푸는 것이 맞는 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자꾸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 집값 문제 잡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합심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이렇게 규제와 세금으로만 푼다면 결국은 죽어날 사람은 우리 국민이에요. 그 나중에 책임은 현 정부가 질 거고요.